지난 동영상까지 우리는 실제로 하나의 그 예제 오랩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고 그걸로부터 다차원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드릴다운도 하고 롤업도 하고 하면서 또 분석 차원을 다양하게 변경시키면서 다차원 분석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 분석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구성해서 IT 전문가한테 직접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그 인프라 환경은 IT 이제 전문 조직이 구성을 해 놨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 이제 정보 분석가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석 차원을 자유자재로 변경하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실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강의 초기에 제시했던 기업 내 정보 흐름에 비추어서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해서 여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드벤처 웍스 DW 2012를 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해서 이런 다차원 분석 시스템을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 당연히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처리 시스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OLTP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OLTP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 처리 시스템, 거래가 이제 트랜잭션, 영어로는 트랜잭션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거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래 처리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 같은 데 가서도 우리가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바로 그때 이제 입금이나 출금이 되고요. 이전에는 뭐 수기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입금이 됐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디 가서 표를 사는 것도 뭐 극장이나 아니면 뭐 운동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가서 표를 사는 것도 온라인으로 바로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받아서 이제 표를 삽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OLT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OLTP 시스템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들이 어디에 쌓이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운영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영어로는 오퍼레이셔널 DB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기업을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DB 데이터베이스 또는 우리말로는 운영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웍스 DW2012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어드벤처웍스 DW2012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실습 데이터베이스를 실습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가 SQL 서버에다가 적재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테이블에 보면 여러 개의 차원 테이블들이 쭉 있고요. 뭐 dim 커스터머, dim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사실 테이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팩트, 리셀러, 세일즈, 그 다음에 또 뭐 팩트, 인터넷 세일즈,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서 우리가 스타 스키마를 살펴봤는데 스타 스키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은 팩트 테이블이 있고 그 팩트 테이블을 분석하는 기준들로 사용될 수 있는 차원 테이블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스타 스키마로 구성될 수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스타 스키마가 모여서 여러 개의 팩트 테이블과 여러 개의 차원 테이블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일반적인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오퍼레이셔널 DB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어드벤처웍스 2017을 DW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같이 다운로드해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다가 다시 이제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DW만 다운로드해서 SQL 서버에서 복원을 해서 그 내용을 볼 게 아니라 OLTP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복원을 해서 보면 OLTP 오퍼레이션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벤처웍스 2012는 다운을 안 하고 내가 2017만 다운했기 때문에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017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면 뭐 차원 테이블 또는 사실 테이블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컨트리 리전에 대한 테이블, 그 다음에 또는 사람에 대한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에 대한 테이블, 부서에 대한 테이블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정규화를 해서 이제 구성해 놓은 것이 오퍼레이셔널 운영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뭐 프로덕트에 대한 테이블들도 여기 있고요. 프로덕트에 대한 테이블도 있고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대한 테이블도 있고 프로덕트 모델에 대한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급자에 대한 테이블도 있고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뭐 컨트리진의 커런시 화폐 단위에 대한 테이블도 있고 세일즈 커런시에 대한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규화를 해서 구성해 놓은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뭐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뭘 만드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좋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좋은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역으로 하면 좋은 다차원 분석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다차원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 원본이 뭐냐 그러면 뭐였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다차원 분석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좋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좋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데, 그런 과정을 여기 있는 데이터의 통합 및 변환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말로는 뭐 데이터의 통합 및 변환 프로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영어 약자를 써서 ETL 프로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냥 ETL 프로세스를 우리말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경우에 데이터의 통합 및 변환 프로세스, 추출, 변환, 적재 프로세스 앞에다가 통합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통합 및 변환 프로세스. 그래서 왜 통합 및 변환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추출된 데이터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대로 바로 적재되지 않고 이제 변환을 해야 되고, 이제 이 변환을 하는 과정에 하나의 그 운영 데이터베이스로 온 데이터를 그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운영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외부 데이터도 이렇게 있었죠. 외부 데이터도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내부의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도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개의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개의 서로 테이블에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적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의 ETL 프로세스를 뭐 추출하고 적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변환 및 통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데이터의 변환 및 통합 프로세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출, 적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변환 및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추출, 변환 및 적재 과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추출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먼저 이제 데이터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무슨 데이터들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계하고 정의해 놓고 난 뒤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원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그 원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내서 가지고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운영 데이터베이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도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뭐 빅데이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외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데이터가 되었고,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제 이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수집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했으면 그걸 적재할 때 그냥 그대로 다 이제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만 필터링을 해서 골라내서 적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내는, 선별해내는 그런 이제 기능도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뒤져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테이블에서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남자하고 여자의 코드가 1 또는 2로 되어 있는데 인플로이 테이블에서는 M 또는 F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남자하고 여자의 코드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회사 전체적으로 코드를 통일화,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이름 같은 경우에도 뭐 KT 또는 한국통신, 코리아텔레콤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주소 같은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서로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LTP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OLTP 시스템에서는 그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한정이 돼 있죠. 그럼 그 데이터들 안에서만 표준화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거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제에서 봤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 인터넷 세일즈라는 거래가 있고, 또는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뭐 리셀러 세일즈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세일즈에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고객 번호, 뭐 이런 것들, 제품 번호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겁니다. 리셀러 세일즈는 매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제품 번호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여러 팩트 테이블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아마도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지만 그 위에 다른 데이터들,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커스터머라는 그 등록된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만약 이 회사에서 리셀러 세일즈에서는 그 고객은 등록하지 않고 그냥 매장에서 물건만 판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리셀러 매장을 통해서만 물건을 판다. 그러면 이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은 인터넷 세일즈에서만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셀러 세일즈에서는 뭐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나중에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인터넷 세일즈와 리셀러 세일즈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공통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테이블에서의 표준화는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이 다 알아서 했는데, 그 여러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다 같이 뭐 인터넷 세일즈와 리셀러 세일즈를 같이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 사이에 데이터의 불일치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불일치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이
ETL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는 그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객한테 이제 물건을 파는데 그 고객의 주소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널 값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돼도 뭐 그 거래를 물건을 파는데 큰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그 고객에 대한 그 매출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고객의 주소 같은 걸 지역별 매출을 분석하려면 고객의 주소 같은 걸 이제 알아야 그 주소에 따라서 뭐 드릴다운을 하고 또는 롤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오류들이 그 오랩 시스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랩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값들을 정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처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서 적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의 변환 및 오류 정정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요. 뭐 그 중에 한 예제를 보면 실습 과정을 통해서 한번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커런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결제죠. 화폐 단위 커런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커런시 데이터가 내부에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금융기관에서 뭐 환율이라든지 환율 데이터가 이제 제공이 되면 그 환율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다차원 분석을 하기 위해서 DW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OLTP 시스템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매출만 한다 그러면 환율 데이터에 큰 관심이 없겠죠. 그렇지만 다차원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각 국가별로 뭐 여러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그 기업인 경우에는 국가별로 환율을 이제 조정을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율 데이터를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는데, 적재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 단위가 뭔지 날짜가 뭔지 그걸 이제 잘 비교를 해서 이제 환율 데이터를 적재하는데, 만약에 잘못된 이제 화폐 단위 같은 게 들어가면 이 오류를 출력하는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오류를 수정하거나 또는 잘못된 데이터는 적재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ETL 데이터의 흐름을 이제 보면 원천 데이터, 여기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원시 데이터죠. 원시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 원시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나오든지 또는 외부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데이터를 찾아서 추출을 해서 그것을 이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정정을 하고 해서 그 변환 통합 과정을 거쳐서 DW나 또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적재하는 과정에서 적재하기 전에 여기서 추출을, 요 위에서는 이제 추출을 하고 요 아래에서는 이제 적재를 하게 되겠는데, 이 추출 적재의 중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데이터를 필요하면 변환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찾아서 오류를 찾아내고 또는 오류를 정정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자료에 대한 그냥 이론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통합 도구 중에 하나가 SQL 서버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차원 분석을 하는 도구는 SSAS Analysis 서비스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이고, 데이터의 통합을 하기 위한 도구가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SSIS를 사용을 해서 ETL 과정, 아주 간략한 ETL 과정을 아주 개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그 SSIS를 사용한 ETL 예제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제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데이터의 추출, 변환, 통합 과정을 거쳐야 그 오류가 없는 우리가 필요한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 적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추출해서 그냥 바로 적재를 하면 나중에 분석하다 보면 같은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분류가 돼서 분석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로 분류가 돼서 또 잘못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적재를 할 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처리 이력을 전부 다 로그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 두게 됩니다. 뭐 이것은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운영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운영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에 대한 갱신이니까 write라든지 또는 업데이트 같은 갱신은 전부 다 로그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무슨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경우에도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가 어떻게 적재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팩트 테이블이나 차원 테이블이 있으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이 돼서 데이터가 적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적재한다는 건 뭐 사람이 적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차원 테이블 중에 하나로 이제 오디트 디멘전, 또 이 팩터 테이블의 차원 테이블 중에 하나로 뭐 로그 차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그 차원이 생겨서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언제 실행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뭐 적재가 됐다. 그래서 뭐 레코드가 뭐 몇 개가 적재가 됐고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차원 테이블로 기록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이 팩트 테이블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DW에 있는 거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해당되는 테이블을 찾아서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대부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 툴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적재 기록을 우리가 아주 잘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추출, 변환 및 적재 작업은 그 실행을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적재를 하는지 또는 주기적으로 적재를 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변환이라기보다는 적재죠. 실시간 ETL 또는 뭐 주기적으로 변환까지 포함해서 추출해서 변환해서 적재하는 과정을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주기적인 게 굉장히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월 단위로 한다든지 뭐 주말에 한다든지 또는 뭐 월말에 한다든지 해서 이제 주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실시간 DW 그래서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바뀐 내용이 DW에 바로 바뀌는 거죠. 아니면 뭐 일 단위로 그날 뭐 종료된 후 일 단위로 그래서 뭐 자정 정도의 그 데이터를 적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추출 변환 및 적재 작업을 추출 변환 및 적재 작업을 어떤 주기로 이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그 조직이 처한 상황이나 또는 데이터 분석 요구에 따라서 얼마나 새로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오늘 낮에 일어났던 거래가 바로 분석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 단위로 해야 되고 또는 뭐 시간 단위로도 해야 되고 아니면 거의 뭐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최신 데이터를 갖고 분석할 필요는 없고 뭐 지난주에 나타난 데이터를 이번 주에 분석을 하고 그래도 충분하다. 그러면 뭐 주말에 주 단위로 적재를 하든지 또는 월 단위로 적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갱신하는 방법은 제일 단순한 방법은 완전히 그냥 새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건데 사실 이런 최초 DW를 만들고 할 때는 뭐 완전 복제를 새로 만들지만 중간에 그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완전 복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원시 데이터 전체를 전부 다 추출해 가지고 갱신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정가 갱신, 그러니까 순수하게 바뀐 것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로그 데이터나 트리거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체인지 데이터 캡처해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뀐 데이터만 로그에 기록을 하거나 또는 트리거가 그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ETL 그 프로그램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때 트리거가 설정된 해당 조건에 이제 일치하면 그러니까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 내용이 기록돼야 될 그런 데이터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바뀌었다. 그러니까 고객의 예를 들면 뭐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해당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여기는 뭐 다차 또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그 뭐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갱신 대상 데이터로 분류해서 이제 별도로 그래서 체인지 데이터를 캡처해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ETL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 CDC에 있는 그 데이터들만 사용을 해서 이제 DW를 이제 바꿔주는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정가 갱신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DW를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뭐 아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데이터 다차원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체적인 정보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러한 다차원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운영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추출을 해서 ETL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ETL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훌륭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ETL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실제 그 업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또 실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TL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실제 이제 그러면 ETL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지저분한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SQL 서버의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통해서 이제 한번 경험을 해 보겠습니다.